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저희 라디오 서울이 개국 30주년을 맞아 오늘 저녁 윌셔 이별극장에서 나도 가수다 시즌2를 개최합니다. 오늘 저녁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을 함께 극복하고 또 한인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행사로 열리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처와 실업수당 제공이 LA 카운티 주민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졸업률이 86%로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충 수업 등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192명, 사망자 수는 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1,25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연말연시 기록적인 여행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모두 1억 1,270만 명 이상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LAPD가 지난 1년 동안 미행 강도 사건 용의자 120명 이상을 체포하고 관련 사건 320건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폴드 비치에서는 25만 달러어치의 펜타닐이 적발돼 압수 조치됐습니다. 적발된 펜타닐은 가짜 처방전을 통해 거래되려다 적발된 것입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이틀 앞두고 하원이 임시 예산 연장안을 처리해 일단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내년도 경제 전망과 관련해 삼중고를 겪게 되는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CNN 등에서 활동하는 유력 기자들의 계정을 무더기로 정지시켰습니다. 일본 정부가 안보 정책을 바꿨습니다.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긍정평가하면서 미일 동맹을 현대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한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른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49일째인 오늘 이태원역 인근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49제와 시민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책임자들의 진정한 사과가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14일이 지났지만 여야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면서 여야 모두에게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마지막 두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와 모로코 간의 3, 4위전은 내일 오전 7시에 펼쳐집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간의 결승전은 일요일 오전 7시에 열립니다. 특히 결승전은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유럽의 프랑스 맞대결로 큰 관심을 끌고 있고 특히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라스댄스를 화려하게 장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5.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점차 흐려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저희 라디오 서울이 개국 30주년을 맞아 오늘 저녁 한인타운 윌셔 이별극장에서 나도 가수다 시즌2 송년맞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말 그대로 대잔치입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개국 30주년을 맞이한 라디오 서울 방송이 한국TV와 공동으로 오늘 저녁 윌셔 이별극장에서 나도 가수다 시즌2 한인 커뮤니티 송년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한인타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한인 커뮤니티를 한데 화합, 결집하고 힘을 북돋아 커뮤니티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라디오 서울이 마련한 행사입니다. 나도 가수다 시즌2에는 한 달간의 예선을 통해 결선에 진출한 10명의 참가자들이 본선 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한껏 발휘하며 열띤 경쟁으로 무대를 달굴 예정입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나도 가수다 시즌2 1부에서는 부채춤 공연과 더불어 7080 밴드 공연, 그리고 라디오 서울의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2부에서는 10명의 결선 참가자들이 노래 실력을 선보이게 되는데 끼 넘치는 젊은 층과 중장년층, 시니어층 출연자들의 다양한 무대로 모든 연령대를 두루 망라하며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된 전망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인기상 부분으로 나뉘어 시상하며 대상은 현금 2,000달러와 부상, 최우수상에게는 현금 500달러와 부상이 수여됩니다. 우수상에게는 현금 300달러와 부상이, 인기상에는 6년간 발효 홍삼과 GC 내추럴의 건강약품 등이 부상으로 증정됩니다. 올해 나도 가수다에는 라디오 서울과 한국TV의 브라이언 전 대표,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 이정인 무용원 단장, 조만철 정신과 의사, 데이비드 최 전 가수협회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합니다. 행사 진행은 라디오 서울의 간판 프로그램인 좋은 아침 좋은 하루의 진행자인 선우, 이균우 씨가 맡았습니다. 관람객들에게도 래플 추첨 등으로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달러의 캐시 상품을 비롯해 H마트 상품권, 건강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합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 메디칼 그룹, H마트, 뱅크 오브 오프, 성민산삼, 문순영보험, 미야비 스시, 이마이코, 꽃마 USA, 윌셔 카이로프랙트가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 6시부터 개최되는 나도 가수다 시즌2는 라디오 서울 생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티켓은 행사당의 월콜에서 픽업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가 다소 감소했습니다. 다만 사망자 수는 늘어났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어제 하루 평균 신규 감염자가 약 3,000명으로 지난주보다 21%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염자 숫자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20%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더 이상 감염자 숫자가 주춤하면서 급격히 오르지는 않는다고 안도할 수 있겠지만 집에서 현재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하거나 아예 검사를 받지 않는 주민들이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에 현재 집계되는 숫자보다 확실히 확진자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사망자는 어제 22명으로 또 20번째 아동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유급 휴가를 받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됐다라고 하면은 직장에 나가지 않았었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직장 일하러 나오지 못했던 직원들 이제는 급여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직업안전청 이사회가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감염된 직원에게 회사가 반드시 급여를 지급했던 규정을 종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처럼 결정되는 규정 시행이 이제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경우에만 계속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널리 퍼진 만큼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확인은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어서 직장에서 감염됐다고 증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딴 데서 걸려서 직장에 못 나온다고 하면 전부 다 그냥 무급으로 네가 알아서 쉬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또 이와 더해서 격리 규정이 변경되면서 대부분 근로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증상이 없고 양성 판정을 받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집에 머물러야 하지도 않기 때문에 급여를 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밀접 접촉자라고 또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근무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반드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내년부터 팬데믹에 대응하는 임시 규정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돼 결근해야 하는 근로자들은 병가를 쓸 수는 있습니다. LAPD가 지난 1년 동안 미행강도 사건 용의자 120명 이상을 체포하고 또 320건을 조사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LAPD는 어제 328건의 미행강도 사건과 용의자 122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미행강도는 주로 헐리우드과 윌셔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한편 사건이 급증하자 LAPD는 지난해 2021년 11월에 미행강도 태스크포스를 신설해서 16명의 형사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체포된 122명 가운데 5명은 살인 혐의, 그리고 9명은 살인 미수 혐의, 88명은 강도와 그 밖에 다른 혐의들이 적용돼 있습니다. LAPD는 1년 동안 미행강도 사건이 이에 따라 77% 감소했다고도 밝혔습니다. LA 경찰국이 연말 쇼핑 시즌 동안 쇼핑몰 등 사람들이 몰리는 곳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는 항상 차량 내 물품 도난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한인타운은 차량 내 물품 도난 사건이 빈발한 지역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팍스TV가 공개한 이 CCTV 영상,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니까 길거리에 차를 주차해 놓았습니다. 신호등에 잠깐 걸린 사이에 옆차에서 용의자가 내려서 차량 유리창 깨는데 1초, 안에서 물건 꺼내가는데 1초, 차량 안에서 가방 훔쳐서 도망가는데 5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매체 크로스타운은 LAPD 통계를 인용해 매년 12월은 차량 내 물품 도난 사건이 가장 빈번한 달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차량 내 물품 도난 사건 매년 12월 최고치를 찍고 있다라고 이 통계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2018년 12월 무려 한 달 동안에 2,962건 차량 내 물품 도난 사건이 신고되기도 했습니다. LAPD는 방역 수칙이 해제된 올해 연말 차량 물품 도난 사건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 안전 조치, 차량 내에 물건을 놔두지 않는 이런 조치를 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운전자는 쇼핑 물건과 선물을 트렁크 등 눈에 안 보인 곳에 넣어두고 차량 도난 방지 시스템을 잘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으로 전국적으로 화재 사고가 급증하자 전력사들이 주민들에게 안전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는 매년 전국적으로 최소 160건의 크리스마스 트리 화재가 발생해 사망과 부상자 그리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화재 예방에 신경 쓸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가주 에디슨사는 전기로 멋진 연말 장식을 할 수는 있지만 이로부터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예를 들어 나무는 항상 열원에서 최소 3피트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른 나무는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있는 나무는 매일 물을 주어야 하고 인조나무는 내화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낡은 전구나 깨진 전구로 장식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전기 고장이나 오작동이 크리스마스 트리 화재 점화의 거의 3분의 1을 유발하는 한편 4분의 1은 공간 히터, 또 양처 같은 여론이 나무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촛불을 사용할 경우에는 불꽃이 없는 촛불이 대안으로 권장됩니다. 또 야외에서 장식할 경우에는 전선에 주의하고 사다리 같은 장비를 사용할 때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나 전신주에는 조명이나 장식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전선을 발견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여행 다녀오셨습니까? 혹은 이번 연말 크리스마스 때 여행 계획 있으십니까? 이번 연말 연시 기록적인 여행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주민들 전국에서 1억 127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360만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캘리포니아 경우 810만 명이 자동차로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캘리포니아 역대 두 번째 가장 많은 여행 인파를 기록할 전망이며 전국에서는 역대 세 번째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리플 A 측 남가주 오토클럽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 업무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여행 목적지에서도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보니 여행 일정이 매우 유연해졌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12월 16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 지역에 따라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이나 오르면서 오랜만에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남가주 하늘에는 다만 점차 짙은 구름이 몰려오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흐린 날씨에 내일 낮 기온 3도가량 내려앉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 4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9도, 44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7도, 39도, 해안 지역은 64도, 48도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적으로 강추위 보이겠고 일부 지역에는 눈도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나눔을 함께하는 기아,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중산층 세금 환급금을 받지 못한 한인을 포함한 주민들 1월 말까지 데비카드가 우송된다라고 주정부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이제 지급되기 시작했던 이 중산층 세금 환급금 아직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수령 시기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2020년도 세금 보고를 마친 후 은행 계좌가 바뀐 주민들에게는 17일부터 내년 1월 14일 사이에 데비카드가 우송될 예정입니다. 2020년도 세금 보고 피부양 가족이 있었을 경우 2020년도 소득이 개인 25만 달러 이상, 부부 5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환급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와 확대된 실업수당 그리고 경기 부양금 등이 노숙자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코노믹 라운드 테이블은 최근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2020년부터 22년도까지 LA 카운티의 노숙자가 13% 증가했다고 추산했습니다. 물론 이 수치도 앞서 나온 공식 집계보다 높은 수치지만 퇴거 유예와 실업수당, 경기부양금의 지원책이 없었다면 이 증가가 23%까지 크게 올라갔을 것으로 분석된 것입니다. 이코노믹 라운드 테이블은 지난 2008년도 경기 침체와 실업, 노숙자 양산 연관성을 분석해 기초로 삼아 이같이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적으로도 2020년부터 22년도까지 만약 이 같은 지원책이 없었다면 노숙자가 17% 증가한 현재 실제로는 10%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퇴거 유예와 현금 지급은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가계와 근로자들이 삶을 보다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다시 경기가 나빠질 수 있고 노숙자의 급증을 막기 위해서 재취업 서비스 마련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통과된 ULA, 일명 맨션 텍스를 회피하기 위해서 고가 주택 처분을 서두르는 셀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LA 시내 500만 달러 이상 고가의 주택이나 다세대 건물 매매 시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ULA 조례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세금을 피하기 위해 조례안 시행 전에 고가의 주택을 처분하려는 추세가 LA 부동산 업계에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LA 조례안에 따르면 LA 시내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매매 시 매매 액수의 4%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며 1,0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 시 매매 액수의 5.5%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일례로 50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 매매 시 20만 달러의 세금이, 또 1,000만 달러의 부동산 매매 시 55만 달러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부담은 보통 셀러가 지게 됩니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주택 소유자들이나 개발업자들이 처분 시기를 내년 4월 이전으로 앞당기는 추세가 두드러진다고 부동산 업계는 전했습니다. 고가의 주택이나 건물 거래가 연말이나 내년 초로 몰리면서 내년 4월 이후에는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당분간 뜸해지면서 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불법 탈세를 모색하는 셀러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덩치가 큰 부동산을 나누어 각기 다른 소유주 산하에 변경한 다음 파는 방법을 모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500만 달러짜리 맨션을 소유한 주민들의 경우 맨션을 처분하면 82만 5천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맨션을 세 파트로 나누어
각기 다른 수유주 아래로 귀속시킨 다음 하나당 499만 달러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얌체족도 있습니다. 500만 달러가 넘어가는 부동산 매물의 가격을 부동산이 아닌 동산으로 처리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얌체족도 있다고 합니다. 가령 700만 달러가 나가는 고가의 주택을 서류상으로는 499만 달러에 판매하고 나머지 200만 달러는 주택 안에 가구 가격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입니다. ULA 조리안이 적용되는 범위는 단순히 주택 소유주뿐만이 아니라 상업용 건물 그리고 다세대 건물 거래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조리안으로 인해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LA시에서 개발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맨션세를 피하기 위해 세금이 없는 인근 베버리힐즈나 웨스트 할리우드 쪽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인종차별 발언 녹취록 사건에 연루된 케빈 들레온 시의원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최근 A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인종차별 스캔들로 상처받은 LA시가 치유될 수 있는 길은 바로 들레온 시의원이 사퇴를 하거나 리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3일 만에 대혼란에 빠진 시의회를 직접 목격한 베스 시장은 이 드레온 시의원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대로서 LA 회의가 수차례 중단되는 대혼란 상태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베스 시장은 본인이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홈리스 비상사태 선포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점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최초로 흑인 총장이 탄생합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클로딘 게이 예술과학 분야 학장을 내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총장으로 지명했습니다. 1636년에 개교한 하버드 대학교에서 흑인 학자가 총장으로 임명된 것은 386년 만에 처음입니다. 여성인 게이 학장은 하버드 대학교 사상 두 번째 여성 총장으로도 기록될 예정입니다. 1970년 뉴욕의 IT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게이 학장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00년 모교인 스탠퍼드대 정치학과에서 교편을 잡은 그는 2006년 하버드 대학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버드대에 따르면 게이 학장은 흑인 등 소수인종의 선출직 진출이 정부에 대한 전체 국민인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에 천착했습니다. 또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주택, 거주 지원 정책이 빈곤층의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측은 게이 학장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교의 학문적 수월성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전력을 다한 뛰어난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 펫샵에서는 개나 고양이, 토끼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반려동물의 의지와 무관하게 번식을 강요하면서 동물 복지를 크게 해치는 번식장, 이른바 강아지 공장을 근절하려는 시도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골재로 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이 2024년도에 시행되면 펫샵은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보호 등에서 보호 중인 버려진 반려동물을 가정에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번식장 운영자도 한 해 9마리까지로 마리수를 제한하게 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어제 법안에 서명하면서 뉴욕주에 사는 강아지와 고양이, 토끼들은 안락한 주거 환경에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인권 동물권 단체들은 그동안 번식장이 펫샵 납품을 위해서 동물을 마치 찍어대듯 생산하며 어미와 새끼를 학대하고 있다면서 펫샵에서의 애완동물 판매 중단을 촉구해 왔습니다. 미시간주 주지사를 납치하겠다는 음모를 꾸민 극우 단체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미시간주 잭슨 카운티 수뇌법원이 그레천 휘트머 주지사 납치 음모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용의자 3명에게 최소 7년에서 최대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 미시간주의 강도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불만을 품고 휘트머 주지사를 납치 공모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극우단체 조직원들입니다. 이들은 극우단체가 휘트머 주지사를 납치한 뒤에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폭발물을 사용하는 등 테러 수준의 음모를 꾸미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테러 가담 이외에도 불법 단체 가입과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법원에서 이들은 휘트머 주지사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고 선처를 구했지만 중형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월 산업생산 제조업이 전월 대비 0.6%가 떨어졌다고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했습니다. 산업생산 제조업 지수는 시장 예상 중앙치 0.1% 저하를 0.5%포인트나 크게 하회한 것입니다. 자동차 생산 저하가 다른 부분의 상승을 상쇄했습니다. 11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보다 1.5%가 증가했습니다. 11월 자동차 생산은 2.8%가 저하했습니다. 반면 목재와 컴퓨터, 전자제품, 항공우주 등에서는 생산이 늘어났습니다. 광업 생산 지수는 10월과 같이 0.1%가 저하됐습니다. 3개월 연속 감소한 공익사업 지수는 난방 수요가 증대하면서 3.6%가 상승했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현지 고위 관계자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변화가 없다면 이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고용과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인센티브를 준 조지아주에 페널티를 물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로버트 우드 현대차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은 우드로 윌슨 센터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투자를 다시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this market, if this continues to potentially hurt our growth, I think we'll have no choice but to really reassess where we go.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현대차가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투자를 취소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에 이어 2등이었던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경쟁 업체에 대한 보조금 혜택으로 그 자리를 빼앗겼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판매와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려야 조지아주 공장의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가능할 경우 조지아주에 페널티를 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조지아주로부터 막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고용과 생산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후드 부사장은 멕시코로의 공장 이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Certainly, the price and the cost of labor and production and everything else is substantially cheaper in Mexico. 후드 부사장은 그러나 미국 시장이 매우 중요하고 엘라베마 공장이 워낙 성공적이었다며 현대차는 미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몇 년간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텍사스주 오스틴 제조공장에서 SUV 모델 Y를 일주일에 3,000대씩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이같이 텍사스 공장 생산 현황을 발표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Y 감산에 들어갈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이후 텍사스 공장의 증산 소식을 공개한 것입니다. 앞서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테슬라가 중국의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Y 생산을 최대 30% 줄일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주일에 전기차 3,000대를 제조하면 텍사스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이 15만 6천 대 이를 전망이지만 3분기 실적 발표 때 밝힌 테슬라 공장의 연간 생산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가 밝힌 연간 생산 목표치는 25만 대입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어제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CNN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력한 기자들의 계정을 무더기 정지시켰습니다. 이것은 트위터가 새 사주인 일론 머스크에게 비판적인 메시지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터 측은 자동 메시지로 정지된 계정에 약관 위반이라고 표시했을 뿐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 14일 트위터는 정보기관과 억만장자, 유명인 등의 전용기 위치를 공개 정보를 활용해 표시해주는 트위터 계정 25개 이상을 정지시킨 바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어제 계정이 정지된 기자들 중에 일부는 스위니가 운영하는 전용기 위치 표시 계정에 관한 기사를 썼거나 관련 트윗을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 일부는 머스크나 트위터 경영 방침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써온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계정 정지를 당한 기자 중에 한 명은 자신이 머스크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왔지만 트위터가 명시한 정책은 단 하나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어제 트윗을 통해서 계정이 정지된 사용자들은 나의 정확한 실시간 위치를 게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바로 암살 좌표를 찍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트위터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CNN에서도 지금 현장 연결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뉴스 카메라가 갔는데도 그냥 막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바로 텍사스 알패소주 국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코로나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된 불법 입국자 추방 정책 종료를 앞두고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오르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텍사스주 엘패소에는 매일 불법 입국자 수천 명이 몰리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은 이들은 관세 국경 보호국과 국경 순찰대 요원들을 제발로 찾아가 망명을 신청하고 체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 국경 보호국은 최근 엘패소로 들어오는 불법 입국자가 하루 평균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것이 한 군데서만 이렇습니다. 미 전체적으로 남쪽 국경을 보면 훨씬 더 많은 불법 입국자가 매일매일 미국으로 몰려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엘패소 당국은 이들 불법 입국자 중 수백 명이 시내 거리와 버스 정류장, 지역 공항 등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불법 입국자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법 입국자 추방을 허용한 타이틀 42 행정명령이 21일 끝나기 때문입니다. 타이틀 42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초기였던 2020년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입국자를 멕시코로 즉각 추방할 수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지난달 타이틀 42가 행정절차법상에 위배된다며 12월 21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추방 제도를 종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이틀 42 명령 때문에 멕시코로 쫓겨났던 불법 입국자들과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쿠바 등에서 넘어온 새로운 이민 희망자들이 다시 국경을 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엘패소와 인접한 멕시코 국경 도시 시우다드 후아레스의 대피소에도 미국 입국을 원하는 중남미 사람들이 꾸준히 몰려들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3명이 숨졌고 7개 주에서는 겨울 폭풍에 따른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뉴올리언스와 뉴이베리아 등 루이지애나주 주요 도시에서는 부상자 수십 명이 나왔고 또 주택 파괴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30대 어머니와 8살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폭풍 예측센터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후 텍사스부터 플로리다주까지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는 모두 52건까지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겨울 폭풍 전선이 동부 지역으로 확장하면서 웨스트 버지니아와 펜실베니아 등 7개 주에 모두 20만 7천 가구에서는 정전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한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년 연속 UN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한국도 4년 만에 제안국으로 동참한 가운데 북한은 미국의 정략적인 도발이라며 반발했습니다. YTN입니다. UN 총회는 본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결의안을 비롯해 다수의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18년째 UN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기존 결의안의 내용을 토대로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문구를 일부 보완했습니다.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과 즉결 처형,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한다는 기존 내용에 유족과 관계기관의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과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이고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정략적인 도발이라며 비난했습니다. The so-called human rights violation mentioned in draft resolution cannot exist in our country where people first principle is fully embodied in all spheres of social life. 이번에도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습니다. 한국은 한 달 전 기권했던 우크라이나 인권 결의안에도 찬성표를 던지며 보편적 가치에 힘을 실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이렇게 달려왔던 월드컵 이제 딱 2경기 남겨놓고 있습니다. 3, 4위전과 결승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이거 좀 금방 끝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11월에 월드컵이 열리고 또 11월이 세계 유럽의 축구 중심국이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열리는 시즌 도중에 월드컵이 치러지기 때문에 일정이 좀 단축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조금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내일 3, 4위전은 오전 7시에 펼쳐집니다. 크로아티아와 모로코 간의 경기죠. 모로코가 프랑스에게 딱 패하면서 우린 여기까지였나 보다 라고 감독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짠하더라고요. 네, 실력 차이를 인정하는 그 모습, 아주 아름다운 패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크로아티아와 모로코 간의 3, 4위전이 오전 7시에 펼쳐집니다. 크로아티아의 모드리치 이제 월드컵 마지막 경기가 되겠죠. 국가대표 은퇴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모드리치가 올해 나이 37, 41살이 돼서 월드컵에 나가긴 좀 어렵잖아요. 네,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모드리치의 퇴장, 또 아름다운 라스트 댄스도 기대하시죠. 또 하나의 라스트 댄스도 일요일날 열립니다. 일요일날 7시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간의 월드컵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과연 월드컵 우승컵을 들고 현역 생활을 은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예 프랑스의 음바페 선수가 과연 프랑스를 이 2대회 연속 우승으로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월드컵 결승전은 일요일 오전 7시에 열립니다. 팍스 TV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들으신 대로 일요일 7시에 열리는 결승전에 아르헨티나 프랑스 이전에서 별셋은 누가 달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컵 결승전은 남미 아니면 유럽팀의 대결이었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없었죠. 우승컵은 유럽이 더 많이 가져갔고 맞대결에서는 남미팀이 더 많이 이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930년 월드컵이 시작된 뒤 유럽과 남미팀이 아닌 다른 대륙팀이 결승전에 올라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대결하는 카타르 월드컵도 예외는 아닙니다. La France était super, on est en finale, c'est le top, on est trop content, vive la France! Y bueno, le agradecemos mucho por todo lo que hace por la Argentina. Y bueno, y la escuela es la que él vino, así que estamos muy orgullosos. Gracias, Messi. 역대 21번의 월드컵에서 유럽팀은 12번, 남미팀은 9번 우승컵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남미와 유럽이 결승에서 만나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남미와 유럽은 결승에서 10번을 싸웠는데 남미팀이 7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횟수는 유럽이 더 많지만 결승에서 만나는 경우엔 남미팀이 더 많이 이긴 것입니다. 해외 베팅 사이트들의 결승전 예상은 대부분 초박빙입니다. 두 팀의 승리 배당이 나란히 2.7배, 승리 확률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반면 대회 득점왕 배당률은 메시가 1.8배, 음바페가 2.2배로 메시가 득점왕을 차지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메시가 월드컵 우승컵과 함께 라스트 댄스를 장식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자, 그리고 최고 골키퍼 자리를 놓고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죠. 프랑스의 결승은 진출을 이끈 요리스, 승부차기 선방쇼를 펼친 모로코의 야신 부누와 크로아티아의 리바코비치, 이렇게 3파전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동료 토트넘 동료 요리스는 프랑스의 골문을 단단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5경기 53번의 선방으로 프랑스의 2연속 우승에 든든한 수호신으로 활약 중입니다. 야신부누는 4강전까지 유일한 실점이 자책골일 정도로 모로코 돌풍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리바코비치는 월드컵 역대 3번째로 3차례나 선방을 펼치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골키퍼상은 누가 받을지도 이번 월드컵 관전 포인트입니다.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 나도 가수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나눔을 함께하는 기아,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